안녕하세요. 사례로 공부하는 생활법률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상가 권리금의 회수와 관련된 중요한 쟁점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코너는 솔로몬의 재판 코너 속에서 2021년 2월 22일 판결이 된 사건을 참고로 했습니다. 사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사례는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사례인데요. 15년 동안 상가를 임대하여 샌드위치 가게를 운영하던 나도훈 씨는 건물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어 가자 건강상의 이유로 권리금 5천만 원을 받고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고 합니다. 평소 샌드위치 가게 운영이 잘 되는 것을 본 건물 주인은 자신이 직접 샌드위치 가게를 운영할 것이니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없다고 합니다. 나도훈 씨는 이미 다른 사람에게 권리금 5천만 원을 받기로 하였는데 건물 주인은 나도훈 씨에게 계약갱신 요구권이 없으니 권리금 없이 그냥 나가라고 한 것입니다. 이 경우에 나도훈 씨는 건물 주인을 상대로 권리금 상당액인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해당 사례에서 나도훈 씨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계약갱신 요구권이 있든 없든 자신이 투자한 권리금은 회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주인이 직접 가게를 운영하겠다고 나도훈 씨가 주선한 계약을 거절하고 나가라는 것은 명백히 나도훈 씨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5천만 원을 달라고 합니다. 이러한 나도훈 씨의 의견을 지지하는 의견이 93%입니다. 이에 대해서 건물주인은 이미 15년이나 영업을 해서 더 이상 계약갱신 요구권이 없는데 나의 허락도 없이 다른 사람에게 계약을 넘기고 권리금을 받겠다뇨. 이거는 나의 건물이니까 내가 직접 영업을 하겠다고 다른 사람과의 계약을 거절한 건데 왜 부당하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건물 주인의 의견을 지지하는 의견이 6%입니다. 먼저 이러한 나도훈 씨와 건물 주인의 의견 중에서 어느 의견이 타당한지를 생각을 해보시고 다음에 해설을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상가를 임대해 오랜 기간 영업을 하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영업을 그만두고 권리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가게를 넘기려는 경우에 임대인의 비협조로 권리금의 회수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가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서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2015년 개정되면서 임대인에게 이러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할 의무가 규정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직접 영업을 하겠다고 하거나 또는 건물이 낡아 재건축을 하겠다며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특정 계약에서는 이 임대차 계약이 법 개정 전에 체결된 계약으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했기 때문에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는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그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했던 권리금에 대해서 나중에 권리금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요구함으로써 임대차 계약이 무산되는 경우가 많겠죠. 또는 임대인이 특정 영업을 하는 신규 임차인에 대해 계약을 거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임대인의 태도가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부당하게 거절하는 것인지 이제 이런 점들이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생활법령 시간에는 이러한 상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와 관련한 중요한 쟁점들을 상가 임대차 보호법과 판례의 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리금과 권리금 계약의 개념에 대해서 상가 임대차 보호법 규정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 제10조의 3, 제1항에서는 권리금에 대해 유형,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 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권리금은 임대인에게도 지급된다라는 점, 그리고 보증금과 차임과는 구별되는 금전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는데요. 제2항에서 보면은 권리금 계약에 대해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권리금 계약은 신규 임차인과 기존의 임차인 간에 체결되는 계약을 말하고요. 보통의 권리금은 임대인에게 지급될 수도 있고 임차인에게 지급될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이 시간에 학습하는 권리금의 회수는 신규 임차인과 기존 임차인 간의 권리금 계약에 따른 권리금을 의미하는데요. 임대인에게 직접적으로 권리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의 문제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봤듯이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원칙적으로 권리금이라는 것은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만 지급받을 수 있을 뿐이고 임대인에 대해서는 지급을 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 임대인에게 지급한 권리금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임대인과의 사이에서 그 권리금의 반환에 대한 특별한 약정이 존재를 해야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임대차 계약서 단서 조항에 권리금액의 기재 없이 모든 권리금을 인정한다 라는 기재를 했다고 해서 임대차 종료 시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반환하겠다고 약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에 대해서는 권리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예외적으로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반환 약정이 필요하다는 점, 이 점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 제10조의 4에서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임대인에게 이러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다음과 같은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으로부터서 권리금을 수수하거나 또는 권리금을 요구하는 행위, 또는 신규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또는 임대인이 이 신규 임차인에 대해서 현저하게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가 여기에 속합니다. 여기에 제4호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도 방해 행위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특히 제4호의 행위는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라는 이 문구 때문에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앞에서 살펴본 임대인이 스스로 영업을 할 계획이라는 이유로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했는데 그것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이 문제가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또 하나 존재하는데요. 바로 1항 단서를 보면은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임대인의 행위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행위인지는 크게 보면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또 하나는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경우인지, 이 2가지 판단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이 요구 거절 사유 중에 7호와 관련해서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에 그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한 경우에는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도
거절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또한 건물이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서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보면은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또는 건물의 철거, 재건축을 이유로 일정한 경우에 계약을 합법적으로 거절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림을 통해서 한번 정리해 볼 텐데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는 임대차 계약이 존재했고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감에 따라서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권리금을 회수하는 기회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게 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서 임대차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문제는 임대인의 행위가 이러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행위인지 아니면 예외적으로 정당한 행위에 속하는지 이제 이러한 판단이 필요할 텐데요. 솔로몬 사례에서 임대인이 주장했던 내가 직접 영업을 하겠다 또는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요구권이 없기 때문에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할 의무가 없다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나아가서 만약 임대인이 건물이 낡아 재건축을 하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권리금을 보호해 줄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을 때 이러한 부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거절할 때 그것이 정당한 거절인지의 여부는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요. 대표적으로 임대인이 스스로 영업할 계획이라는 이유만으로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의 임대차 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또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해서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에 보호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이 계약갱신 요구 기간이 10년으로 변경이 되었는데요. 과연 이제 10년이 경과된 경우에도 이러한 권리금 회수 기회에 보호 의무를 부담해야 된다라고 판단할 것인지는 아직은 불확실합니다. 그렇지만 일단 전체적으로 계약갱신 요구권의 어떤 기한과는 상관없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는 것이 판례의 취지로 해석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건물의 재건축과 관련해서 임대인이 재건축을 이유로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러한 경우에 건물을 철거할 정도가 아니라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과의 교섭 과정에서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포기하겠다라는 그런 확인서를 요구함으로써 계약 체결이 무산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기존의 상가가 카페로 이용이 되었는데 신규 임차인이 카페가 아닌 다른 용도로 하겠다라고 했었을 때 임대인이 이를 거절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는 것이 과연 부당한 거절인지 아닌지가 문제가 되는데요. 우리 판례는 권리금을 요구하지 않겠다라는 확인서를 요구하면서 계약이 무산됐다라고 하면은 이러한 임대인의 행위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행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정 영업을 이유로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는 임대인 입장에서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기존 영업과의 관련성 또는 어떤 특별한 사정 등을 참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획일적인 결론을 내리기가 어렵다는 점, 이제 이 점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권리금 회수와 관련한 분쟁은 임차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소송 중의 하나입니다.
임대인의 거절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것을 임차인이 입증을 해야 되고 또 이러한 과정에서 자신의 손해 금액도 입증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실제 소송을 위해서는 꼼꼼하게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이러한 소송 전에 미리 임대인의 부동산에 대해서 가압류를 하는 그런 보존 조치가 필요한 사안이기도 합니다. 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는 아직 법 시행 이후에 많은 시간이 경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다양한 판례가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변경된 법 내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쟁점이 포함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다양한 사례를 공부하고 숙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결국 솔로몬의 재판 사례에서 임대인은 본인이 영업을 하겠다거나 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이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권리금을 배상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